우리가 생활 속에서 촌스럽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어떤 공간이나 사물이 어색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것,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고 야생적인 상태로 있는 것을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촌스럽다는 것의 반대 개념은 도시적인 것, 도회지적인 것, 다시 말해서 세련되고 문명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촌스러운 것은 이 대개 문맥 속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촌이 나쁜 것입니까? 밀레의 만종이나 이삭줍기를 보면은 이것은 촌의 농부들의 가난한 삶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레의 이 작품이 촌스럽습니까? 아니죠. 숭고한 마음까지 듭니다. 도시적인 것은 그러면 좋은 것입니까? 도시라는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최대의 발명품입니다. 도시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도시에는 좋은 의료, 금융,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향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거죠. 그런데 도시는 이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삽니다. 그럼 밀집해서 살면은 더 즐겁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이 도시인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생각을 나누지도 않고 가치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도시를 그린 거죠. 멜랑콜리하고 아주 고독한 그러한 모습이 현대 도시의 모습입니다. 도시를 묘사할 때 고독과 소외라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살면서 왜 고독합니까? 띄엄띄엄 살고 있는 농촌, 산촌, 어촌에서는 고독과 소외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 살면서 고독과 소외를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가까이 살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돌아도 금세 확산되어 버립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눈이 많아서 범죄가 발붙일 길이 없을 텐데 강력 범죄는 다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사고가 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죠.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통계를 보면은 압도적인 이 절대적인 양이 도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시죠? 이것도 도시화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촌은 나쁜 것이고 도시는 좋은 것입니까? 18세기부터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19세기 그 저명한 영국의 총리 디스레일리는 맨체스터는 아테네와 같이 인간의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체스터는 수많은 중세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대해서 영국인들이 그렇게 뽐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시화, 산업화가 그 당시에는 발전과 동의어였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농업을 희생시켜 산업을 육성했고 산업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난 250년 동안 그 기대는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가 알아차렸을 때 인류는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화 산업화에 대한 혹독한 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개 도시에서 병을 얻습니다. 병을 얻어가지고 이 병을 치유하겠다고 촌으로 갑니다. 농촌, 산촌, 어촌은 치유의 공간입니다. 농촌의 농장은 치유와 어떤 요양의 장소로 중세기 때부터 널리 쓰여왔습니다. 오늘날은 원예 치료, 동물 매개 치료 등의 어떤 체험형의 치료, 치유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촌은 치유를 넘어서 범죄자, 죄수들의 어떤 교화, 교정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재범률이 제일 낮은 가장 모범적인 감옥으로 노르웨이 이 바스토이 교도소를 흔히 이야기합니다. 바스토이 교도소는 그 자연 속에서 수형자, 이 죄수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바스토이 교도소는 또 친환경적인 감옥으로 유명한데요. 거기에는 솔라 패널들이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에너지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들은 365일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동물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활용을 적극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기거하는 이 교도소를 직접 관리하고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삶 자체가 바스토이 교도소가 세계에서 재범률이 제일 낮은 교도소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유럽에는 이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75%에서 80%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48%에서 52%, 약 절반의 출소자가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절반은 2명이 출소하면 1명이 다시 죄를 짓고 교도소로 돌아옵니다. 교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바스토이 교도소가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농촌적 삶이 교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세기 동안 인간은 촌의 도시적 삶을 이식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동차 등을 이제 농촌에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흉기입니다. 자동차 등이 이 농촌에 들어가고 농촌이 기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의 속도, 자연의 리듬으로 살아오던 농촌의 삶이 기계적 삶으로 바뀌고 속도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속도의 삶이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탈농업화가 곧 근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도시가 농촌적 삶으로 바뀌어야 할 차례입니다. 수년 전 5월 22일에 파리에서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가드벨이라는 아트 디렉터가 샹젤리제 그 넓은 길을 하룻밤 사이에 준비된 이 판형의 8,000개가 넘는 플랜터, 화분을
깔아서 삽시간에 농촌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이 이 가축들을 끌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민들은 너무나 환호했고 200만 명이 이틀 동안 즐겼습니다. 농부들과 도시인들이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5월 22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농촌의 고기성, 노동 가치의 신성함, 그리고 생물 종 다양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였습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 습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손님을 접대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마치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멋진 디쉬와 컵이 배치가 되고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멋지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 내용인즉슨 유통거리가 매우 멀고 유통기간이 긴 값비싼 식재료로 만들어진 식사입니다. 우리의 공적 생활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삶으로 돌아와서는 개인의 삶,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의 삶으로 돌아오면은 굉장히 값싼 촌스러운 음식을 추구하죠. 로컬 푸드를 우리가 찾습니다. 그리고 제철 식품, 계절 음식을 찾아서 먹습니다.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오면은 값싼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공식적인 사회적인 식생활에서는 굉장히 값비싸고 건강에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상품을 대개 백화점에 가서 사죠. 그러나 사적인 삶을 위해서는 재래시장에 가서 상품이나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이 컬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문화는 농업, 원예와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문화의 정의는 호모 사피엔스, 지혜를 이용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정신적, 지적, 소산의 총체를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어원이 이 agriculture, horticulture, 농업과 원예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농업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문화, 예술,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36년 동안 디자인을 가르쳐 왔습니다. 36년의 교수 생활 속에서 제가 주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공학자들과 경영학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디자인 교육과 디자이너들이 많이 만나야 할 분들이 누굴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학, 의학, 생명과학을 하는 분들과 디자이너들이 더 밀접하게 협업을 하고 통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옮겨왔고 산업시대에서 지식정보시대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정보시대에서 첨단 생명 공학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산업시대에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정보시대에서 인포메이션 디자인을 우리가 해왔는데
앞으로 오는 첨단 생물공학 시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디자이너는 이제는 제가 평소에 주창하는 바대로 ABC 디자인, Agri Bio Centered Design, 농업 생명 중심의 디자인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기계적 생산을 하는 산업 디자인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경작과 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 생명 디자인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촌다운 디자인, 촌스러운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채원으로 바뀌고 화단이 텃밭으로 바뀌고 그리고 잔디가 작물 재배지로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채원이, 텃밭이, 작물 재배가 정원, 그리고 화단, 그리고 잔디보다 시각적으로, 미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 채원, 그리고 텃밭, 그리고 이 작물, 재배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디자인의 R&D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들은 산업 디자인의 시대에 디자이너들이 산업의 항목에서 디자인의 대상을 찾았던 것처럼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대상을 농촌, 어촌, 산촌에서 디자인의 대상을 찾아내고 촌스럽고 촌다운 어떤 디자인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촌은 디자인의 무한한 이 원천이요 보고입니다. 중국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당신은 막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디자인의 목표, 디자인의 대상, 그리고 방법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중국의 격언은 섬뜩한 어떤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디자인의 목표는 뭐였죠? 시장에서의 성공과 이윤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전, 건강, 행복으로 디자인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까지 디자인의 대상은 어떤 것이었나요? 공산품이었습니다. 이 산업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물건의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대상을 농촌과 생명과학으로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20세기 100년 동안의 디자인의 방법은 매우 논리적이고 귀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생산 디자인으로부터 이제 방법은 자생 디자인, 스스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디자인은 조건만 부여하고 이젠 옆으로 빠져야 합니다. 원인이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디자인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자이너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을 스승으로 삼고 농촌에서 답을 구하는 촌스러운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